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유튜브 인터뷰 녹취록인데요. 현직 동물병원 원장님의 정말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단순히 동물 치료 얘기뿐 아니라 제약회사 경험이라든지 동업의 현실 같은 좀 예상 밖의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녹취록을 바탕으로 수의사라는 직업, 그 이면을 좀 깊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수의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나 또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 보람은 뭔지,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들을 같이 파헤쳐 보는 거죠. 여러분께 이런 면도 있구나 하는 그런 순간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인터뷰에서 제일 먼저 좀 흥미로웠던 게요. 이분이 처음부터 수의사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 부분 저도 봤어요. 고등학교 때 생물 선생님 영향으로 생물 과목에 재미를 붙이셨고, 그러다 우연히 수의대 자료를 보고, 이거다 싶으셨다고. 네, 오히려 대학 가서 공부하면서 더 재미를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계획에 없던 길이었는데, 거기서 큰 만족을 찾으신 거죠. 그렇죠. 이게 참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게 꼭 계획대로만 가야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연한 계기가 오히려 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적성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력이 좀 독특하셨는데 수의사가 되시기 전에 제약회사에서 한 2년 정도 임상시험 관련 일을 하셨다는 거. 네. 그 경험이 지금 진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죠? 네, 신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런 걸 더 깊이 이해하게 되셨다고요. 맞아요. 그때는 조직 문화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드셨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결국 그 경험 덕분에 약을 처방할 때 훨씬 더 신중하게 되고 다각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보호자 입장에서는 약의 배경까지 아는 수의사니까 더 믿음이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서로 다른 분야의 경험이 합쳐져서 전문가의 깊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동업 이야기도 나왔어요. 8년째 친구분과 병원을 같이 하고 계시다고. 네, 이것도 꽤 오래 하셨더라고요. 네. 진료 방향 같은 걸 함께 고민할 상대가 있다는 건 좋은데 또 서로 스타일이 다르니까 예를 들면 진료 시간 같은 거요. 그런 걸 조율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여기서 제가 좀 주목했던 건 동업자를 고르는 기준이었어요. 보통은 서로 다른 전문 분야를 가진 사람을 찾아서 보완하려고 할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시너지를 생각해서.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성격이랑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격과 신뢰요? 네, 본인이랑 파트너 두 분 다 내과 베이스라고 하셨는데 이걸 단점으로 안 보고 오히려 내과 쪽을 더 깊게 파는 강점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보완보다는 결국 사람 사이의 관계, 그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되게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그리고 보호자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동물병원 비용이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네, 그 문제. 때로는 저 병원은 돈만 밝힌다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해서 그게 스트레스가 된다고요. 특히 경력이 좀 짧았을 때는 더 힘들었다고. 네, 그래서 이분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신뢰예요. 신뢰 형성. 대부분의 수의사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동물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거죠. 진심을 알아달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비용 문제도 숨기거나 하기보다는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고 보호자 상황에 맞춰서 최선의 방법을 같이 찾아가는 거. 수의사랑 보호자는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가는 원팀이다. 이런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원팀이라는 표현 좋네요. 힘든 점도 많지만 그래도 보람을 느낄 때가 있으시겠죠. 그러면 아팠던 동물이 건강해져서 돌아갈 때, 그리고 보호자분이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 순간 때문에 다 이겨내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건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점. 네, 맞아요. 병원 운영 시간도 처음에는 주 7일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주 6일에 공휴일은 쉬는 걸로 바꾸셨다고. 가족과의 시간을 위해서요. 네,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삶과의 균형을 계속 찾아가시는 모습이죠. 그래야 또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좋은 에너지로 진료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전문가의 모습이랄까요? 네, 오늘 이 한 수의사님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니까요. 이 직업이 정말 동물 사랑은 기본이고
끊임없이 배우고 소통하고 또 사람과 동물 모두를 깊이 이해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제약회사 경험이나 동업 같은 다양한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의 진료 철학을 만드신 거겠죠. 특히 그 수의사 대부분이 동물을 아끼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점, 그 진심이 잘 전달되고 신뢰로 이어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어떤 오해나 편견보다는 솔직한 소통이 결국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그런 메시지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수의사의 여러 모습들 있잖아요. 예상치 못한 진로 선택이라든지, 다른 분야 경험의 가치, 또 관계의 중요성, 소통의 어려움 같은 것들, 이런 이야기들이 꼭 수의사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다른 전문가들, 의사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을 대할 때 우리의 시각이나 태도에 혹시 어떤 작은 변화라도 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